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은 항상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장 빠르게 이끌어온 분야였습니다. 레이더 기술, 제트 엔진, 인터넷까지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많은 기술들이 군사 기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역시 다름 아닌 군사 분야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AI4에서는 AI가 전쟁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방식은 항상 기술과 함께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더 빠른 전투기와 더 강력한 미사일이 군사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가 전쟁의 중심이 될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AI가 전투를 수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전투를 수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이 있습니다. 크라토스는 AI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며 미래 전쟁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 전투 드론 분야의 선도 기업입니다. 미국 공군의 최신 전투기인 F-35의 가격은 약 8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유지 비용과 훈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운용 비용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가들은 더 많은 전투기를 만들기보다 affordable mass, 즉 저렴한 전투 시스템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크라토스 디펜스입니다. 그러면 크라토스는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전통적인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 전투 드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플랫폼이 XQ-58A 발키리입니다. 발키리는 크라토스가 개발한 무인 전투 드론입니다. 2019년 첫 비행 이후 미국 공군의 여러 비행 프로그램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입니다. 한 대의 가격은 약 200만에서 400만 달러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전투기보다 수십 배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드론이 전투기를 대체하는 건가요? 대체라기보다는 함께 작전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로열 윙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 옆에서 무인 전투 드론이 정찰을 수행하거나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드론의 핵심은 단순히 무인 시스템이 아니라 AI 파일럿입니다. 크라토스는 AI 기업 쉴드 AI와 협력해 하이브 마인드라는 AI 조종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이 AI는 GPS가 없는 환경에서도 비행할 수 있고 위협을 스스로 판단하며 여러 항공기와 협력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AI가 전투기를 조종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AI는 위협 분석, 경로 판단, 전술 기동 같은 결정을 실시간으로 결정합니다. 이 기술은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와 AI 드론이 함께 작전하는 Maned Unmanned Teaming 개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군집 전투입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며 정찰, 전자전, 미사일 유도, 공격 임무를 협력해서 수행합니다. 2024년에는 크라토스 드론이 AI를 이용해 여러 항공기가 함께 움직이는 자율 군집 비행을 실제로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AI와 무인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전쟁의 방식은 점점 더 자동화된 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이 전쟁에 투입된 장면들을 뉴스나 인터넷에서 가끔 보긴 하는데 너무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방어 기술도 존재하나요? 네, 있습니다. 드론 전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군에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한 카운터 드론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파 교란 기술입니다. 드론이 사용하는 GPS나 조종 신호를 방해해서 드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전 공격입니다. 드론의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AI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나 요격 드론 같은 물리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드론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방어 시스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도 AI 드론을 막는 기술은 AI가 되는 거겠네요? 네, 전쟁 역시 AI로 빠르게 대체되어 가는 것이 체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라토스 디펜스는 AI와 무인 전투 시스템이 결합되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음악가는 AI를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AI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아티스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캐나다 출신의 아티스트 그라임스. AI 시대에 가장 파격적인 실험을 한 음악가입니다. 그라임스는 단순한 팝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음악가이면서 프로듀서이고 비주얼 아티스트입니다.
전자음악과 팝, 그리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결합한 그녀의 음악은 항상 미래적인 세계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AI와 예술이 결합되는 시대에 그라임스의 선택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23년 그라임스는 굉장히 파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내 목소리를 AI로 사용해도 좋다. 보통은 AI가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복제하면 논란이 됩니다. 하지만 그라임스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내 목소리로 노래를 만든다면 수익을 나누자. AI를 금지하는 대신 AI와 협업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AI 목소리 복제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잖아요. 원정 씨는 내 목소리를 누군가가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만약 내 목소리를 공인된 전시나 작품, 음악 등에 사용하면 거부감이 없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거부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AI를 통해서 나를 뛰어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저는 높은 음을 못 내는데 나를 흉내낸 목소리가 더 노래를 잘 부른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목소리는 내 거지만 이 목소리를 이용한 어떤 그런 스킬, 이걸로 어떤 뭐 뮤지컬을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그럼 이거 내 거라고, 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닌가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실제로 노래를 부른 거긴 하니까 네. 실제로 그것도 노래를 부른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유가 나의 것이냐 아니냐고 했었을 때 저의 생각은 이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원천적인 목소리의 주인은 나니까. 고음을 내든 못하든, 물론 나는 못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목소리 자체를 이용해서 고음과 점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계를 동반해서 고음으로 노래를 불러도 나의 아날로그함을 디지털의 힘을 빌려서, 그래도 저는 제 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라임스는 이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시킵니다. 그녀가 공개한 플랫폼의 이름은 엘프테크. 이 플랫폼에는 누구든지 음악을 업로드하면 AI가 그라임스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음악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라임스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협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AI 음악 논쟁이 폭발적으로 커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에 인터넷에 하트 온 마이 슬립이라는 노래를 드레이크와 더 위켄드가 함께 부른 노래였는데, 사실 이 노래는 AI가 만든 노래였다는 거죠. 이 노래 기억나요. 이게 실제 드레이크 노래처럼 이렇게 플랫폼에서 퍼지고 조회수도 수백만 조회수가 넘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기도 했는데 그 시점에 그라임스는 AI와 협업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라임스의 실험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AI 시대의 예술가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노래를 직접 부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와 스타일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사람일까요? AI는 지금 예술의 경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티스트들은 AI를 새로운 악기, 그리고 새로운 협업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라임스의 실험은 AI 시대에 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오늘은 유럽 최고의 포토닉 양자 컴퓨터 기업 콴델라를 소개합니다. 콴델라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광자 기반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 현재 12큐빗 멜레노스 프로세서를 클라우드로 30개국 12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4큐빗 캐노퍼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무료로 접근 가능한 콴델라 허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loud.콴델라.com에 접속하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타납니다. 상단에는 현재 사용 가능한 8개의 플랫폼이 표시되어 있고요. QPU 타입은 멜레노스와 아셀라, 그리고 시뮬레이터 타입의 플랫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를 보면 노트북에서 퍼시벌 기반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고, 토큰에서 AIP 접근을 위한 토큰을 관리합니다. 잠 메뉴에서는 제출한 양자 작업의 상태와 실행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익스플로러 플랜 기준 월 200 크레딧이 제공되고 최신 공지사항과 유지보수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퍼시벌 도큐멘테이션과 클라우드 도큐멘테이션 링크가 바로 제공되어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양자 컴퓨터의 기초부터 포토닉 양자 컴퓨터의 원리, 양자 알고리즘, 그리고 오류 내성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각 학습 경로를 완료하고 퀴즈를 통과하면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고요. 버추얼 랩에서는 포토닉 양자 회로의 시뮬레이션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포저입니다. 컴포저는 드래그 앤 드랩 방식의 포토닉 양자 회로 설계 도구입니다. 빔 스플리터, 위상 변화기 등의 컴포넌트를 모드에 배치하면 오른쪽에 퍼시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하단에서는 양자 상태 시각화와 샘플링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딩 없이도 포토닉 양자 컴퓨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지금 hub.quandela.com에서 무료로 시작해보세요. AI 전쟁, 그리고 AI 음악.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AI는 기술이 발전될수록 실제 사람의 개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AI 폴에서는 그 변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